과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마련했습니다. 핵심 의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관세, 고환율, 고물가에 짓눌린 민생을 살리는 일입니다. 둘째, 극우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일입니다. 셋째, 일당 독점 지역 정치, 거대 양당의 거울 정치를 넘어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 개혁입니다. 이 세 가지 의제를 대응하기 위해 저희 당은 우선 이번 국감의 키워드를 투 제로스, 줄여서 투지로 정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강한 투지를 보여드리겠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극우 내란 세력 제로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내란과 국정 혼란을 뒷받침한 인물, 제도, 정책을 남김없이 발굴하고 청산하겠습니다. 내란 정당 국민의힘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겠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유철환 권익위원장 이 셋에 대해서 이 셋을 포함하여 윤석열 정권이 심어놓은 알박기 3대 빌런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겠습니다.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사법개혁 완수는 조국혁신당의 숙명입니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1년이 남았습니다. 검찰개혁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후속 법령과 조직 개편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구제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지금은 사법개혁의 시간입니다. 자정작용을 상실한 사법부는 독립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입니다. 조의대 없는 대법원, 직위원 없는 재판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이 국감 출석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한다면 조국혁신당은 헌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자체 사법개혁안을 이미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의적 사법권 오남용을 원천 봉쇄하고 국민적 통제가 가능한 사법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격차 불평등 제로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내일 민생기병대를 발족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신속한 기동력으로 갑을을 넘어 병정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민생정책을 마련하며 어두운 민생사각지대에 불을 밝힐 것입니다. 아울러 내일 있을 민생기병대 출정식에서는 1호 작전으로 배달 라이더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라이더 유니언과의 정책 협약식을 개최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사회권 보장을 위해 돌봄 사각지대, 의료 교육 격차, 주거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불공정, 불균형, 지역 계층 차별 구조를 고발하며 기회, 평등, 책임, 공정의 가치를 위해 뛰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협박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크고 높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의체인 비상경제안보회의를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후속 조치로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개혁 5당과 이재명 정부의 비상경제안보회의를 공식 제안했고 미국과의 불평등 협상 거부와 대한민국 주권과 국익 수호를 위한 공동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든든한 뒷배로 삼아 평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국회의 단호한 결의를 국제사회에 알리겠습니다.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국정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윤석열 정부 6개월, 5월 10일부터 10월까지 이재명 정부 5개월에 대한 국감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난 정부, 현 정부 가리지 않고
필요한 인사들은 모두 종합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에 끌려다니는 국감을 하지 않겠습니다.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지 내란 정당의 생떼 시간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도 이 점을 명심해 주길 당부합니다. 국감이 끝난 11월은 정치개혁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개혁 5당은 교섭단체 정상화, 광역단체장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을 원탁 앞에서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국감 이후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개혁 5당이 정개특위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모아 내란 종식 이후 새로운 헌법, 민주주의와 민생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다진 헌법을 만들기 위한 개헌특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여의도 밖으로 몰아내고 민주주의의 울타리를 확장하기 위한 양대 특위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정권 지속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국감 이후입니다. 그때가 적기입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언론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소속사와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날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정감사 1년간 국정감사에 대한 기간 설명하면서 11월부터 6월 3일까지 윤석열 정부 6개월, 6월 4일부터 10월까지 이재명 정부 5개월에서 5월 9일을 6월 3일, 5월 11일, 6월 4일 이렇게 날짜를 정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느 분이 먼저 질문을 주시겠습니까? 네. 모두 발언 정책 말씀 주셨던 부분에서 일단 이재명 정부에 대한 윤석열 정부 국감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부분도 진행돼야 된다 하셨는데 이거는 필요하다면은 여당이랑 협조를 하겠지만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니까 스탠스를 이렇게 잡으시는. 네,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 6개월, 이재명 정부 5개월에 대한 국정감사의 기간이 분명하고 저희는 두 가지 다 가리지 않고 아주 객관적이고 야당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다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성 관련은 전대 이후에 해나가면서 하셨었는데 서울시 원내대표의 광주시장 선거가 이번 거에 대한 지성 관련 입장이나 언제쯤 구체화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고 저희들도 총력 대응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당이 비대위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대위가 설정하고 있는 가장 핵심 과제인 당내 비위 문제에 대한 완결된 처리, 두 번째 당의 쇄신 방안을 마련해서 당원과 국민들께 발표드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우선 과제이고 11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는 전당원 대회를 통해서 차기 지도부가 결정됩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기본 전략, 기획단 마련 등은 11월 전당원 대회 이후에 차기 지도부가 주요하게 추진할 과정이고요. 거기서 지방선거에 대한 기본 전략 방침이 정해지면 그것에 맞춰서 조국 비대위원장이든 저든 또는 다른 우리 의원들이든 필요에 따라서 어떤 역할이든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진보개혁 5당이 원판 앞에서 약속했던 정치개혁 관련해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관련해서 최근에도 민주당과 소통하고 계신 게 있는지 원탁회의 차후 일정 같은 게 잡힌 게 있는지 여쭙습니다. 예, 우선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4당의 원내대표 간 정례 실무 협의가 지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 협의회에서 제안했던 3대 우선 과제, 원내교섭단체 기준 정상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결선 투표제, 기초의회 3호인제 확대, 이 세 가지 방안을 이미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대표단에게 전달한 바가 있고요. 그 점과 관련한 구체적 협의를 민주당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정청래 당대표의 개혁안에 대한 입장에 이견들이 좀 확인되고 있어서 사당은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공식 면담을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어떤 아주 긴박한 상황들이 정리되면 정청래 당대표를 만나서 진보개혁 4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여기서 제안드린 대로 정개특위 또는 정치개혁 TF를 통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정기국회 이후에는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어느 분이 질의를 주시겠습니까? 네, 예. 정청래 당대표께서 이제 개혁안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약간 어떤 이견인 건지 뭐 교섭단체 요건 완화라고 할 때 수치에 관한 이견이 있는 건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서요. 그렇게 확인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마 민주당 내에서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 문제가 가장 좀 컨센서스가 좀 아직은 부족한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교섭단체 요건 하나 이외에도 결선 투표제 도입, 그 다음에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전부 다 중대선거구제로, 특히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그 중대선거구제라고 하는 의미에 부합하려면 3에서 5인, 지금 현재는 2에서 4인을 한 선거구에서 뽑는데 이미 시범 실시도 되고 있는 3에서 5인으로 기초의원 선거구의 선출 정수를 변경하는 것. 그 다음에 광역의원 선거구는 광역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고 있는데 여기도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고, 그리고 원탁회의 내지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과 같이 사회대개혁을 약속하면서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 이재명 당시 대표의 뜻을 확인을 했던 박찬대 당시 대표 직무대행 등이 이와 관련돼서는 그 선언문에 같이 사인을 하셨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결론은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으리라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임태원이라고 합니다. 그 아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과 뭐 여당 할 거 없이 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 김현지 국무실장 출석 관련해서 지금 여야가 한참 그 이견이 많이 다루는데 김현지 국무실장 출석에 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예, 원칙적으로 두 정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고 그 국감에서 제대로 다뤄야 될 주제가 있고 거기에 필요한 증인이라고 한다면 예외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개월 수를 따져보면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한 7개월 되고요. 작년 국감 11월 달부터 따져보면 우리가 국감 1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는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같은 경우 작년에 정진석, 김성훈,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 이런 분들 나와서 국감에 나와서 다 거짓말하고 갔거든요.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소위 나토 3종 세트를 가지고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중소기업에서 샀다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다음에 정진석, 김성훈 이분들은 소위 스크린 골프장 관련해서 거기는 창고고 스크린 골프장 같은 건 있어 본 적 없다라고 거짓말했어요.
이분들 다시 올해 국감에 부르는 거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따라서 김현지 지금 제1부속실장을 불러야 한다면 정진석, 김성훈, 윤재순 다 불러야 됩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대통령실 국감에서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으로 보나 거짓말의 정도나 국정을 혼란시킨 것. 김현지 부속실장이 지금 국정 혼란에 무슨 뭐 의혹이라도 제대로 검증된 게 있나요? 아니잖아요. 대통령실장이 나와가지고 거짓말하고 갔어요. 뻔뻔하게.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서 위증 고발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것이 국정감사의 핵심 주제가 돼야 되는 것이지, 뭐 김현지 부속실장이 출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오히려 부차적인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 정당에 끌려다니는 국감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또 질의 있는 기자분 계시는죠? 네, 말씀해 주시죠. 유성민 기자라고 합니다.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국감 증인으로 필요한 인사들을 신청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꼭 와야 되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증인 한두 명을 좀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인권 침해 전수조사를 추석 이후에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좀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지 정도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앞부분은 아까 신장식 수석이 설명한 걸로 뭐 가름해 둘 것 같은데 이따가 조금 더 보완 필요하신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당내 성평등과 또 인권 존중의 문화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정리 중에 있고요. 그것을 적정 시점에 발표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비대위에서 그것은 진행 중입니다. 종합국감 증인 관련해서요. 아직 그 운영위원회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증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분들은 종합국감 이전에 증인 신청을 저희들은 이미 해놨고요. 정진석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이번 국감에서 실은 이번 국감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 국감에서 증인 신청 또는 결정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필요한 사람은 불러야 되는데 재벌 총수들이 다 빠졌습니다. 불러서 물어봐야 될 것들이 좀 있거든요. 특히 쿠팡이라든지 이런 쪽은 반드시 좀 불러서 물어봐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MBK 김병주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굉장히 모호한 상태거나 아니면 아예 증인 채택에서 빠졌어요. 우리가 불평등 제로로 가기 위해서 꼭 그 재벌 회장들을 불러서